산재보상금과 민사손해배상금은 상당 부분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산재로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민사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솔의 황지혜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신청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자 A씨는 B건설회사가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낙하물에 등 부분을 맞는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중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산재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시다가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 경우에 유족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산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산재 신청부터 하는 것이 이익일 때가 많습니다. 제자 A씨는 사망 당시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런 배우자는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의 1순위 수급권자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산재 유족급여는 민법과는 달리 상속 지분대로 연금을 나눠서 지급받는 게 아닙니다. 즉 제자 A씨에게 배우자 외에 자녀들이 있었더라도 배우자만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어 연금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그 다음 순위 수급 자격자인 자녀들에게는 연금이 전혀 지급되지가 않죠. 다만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수급 자격자들이 있으면 배우자가 지급받는 연금의 액수가 수급 자격자 한 명당 5%씩 늘어난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유족보상연금 승인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제자 A씨의 산재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소송을 하기보다는 관련 책임자들과 일단 합의를 해보는 게 좋겠죠. 제자 A씨의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를 할 때에는 형사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데요. 다만 중대재해와 관련된 쟁점은 저희 태솔에서 별도로 여러 영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민사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쟁점만 말씀드릴게요. 산재보상금과 민사손해배상금은 상당 부분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산재로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민사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사례에서 제자 A씨의 배우자가 지급받은 산재보상금은 연금이었죠. 즉 매달 일정 금액씩 사망할 때까지 지급되는 연금 형식이기 때문에 총 금액으로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산재보험법 규정으로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산재보험법에는 유족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에 따르면 재해자의 평균 임금 1,300일분이 유족보상 일시금이 됩니다. 따라서 유족보상 일시금 환산액만큼 빼고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면 중복이 없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재해자 A씨에게는 민법상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었는데요. 이 상속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민사 일시수입의 액수는 총 3억 원으로 계산되었고 배우자가 지급받은 산재유족보상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액수는 총 2억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면 3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나머지 1억 원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속 후 공제설이라는 확고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어려운 표현이라 쉽게 설명하자면 산재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것은 배우자뿐이기 때문에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해서 공제하더라도 배우자의 상속 지분 내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지 자녀들에게 상속된 지분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겁니다. 즉 민사 손해배상액 3억 원을 민법상 상속 지분대로 나눠보면 배우자의 지분은 1억 원, 자녀들의 지분은 총 2억 원이 되는데요. 대법원 판결에서 유족보상 일시금 환산액 2억 원은 배우자의 지분 안에서만 공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1억 원에서 2억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지만 자녀들은 공제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전부 다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산재보상금을 공제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법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어려우셨을까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태솔에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솔의 황지혜 변호사였습니다.